엄마가 너희한테 숨긴 게 있어. 거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57살 이화준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는 19살부터 25살까지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일했어. 큰딸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평생 조용히 살아온 가정주부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걸까요? 경기도 일산에 사는 57살 이화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가을 오후 화준은 집 근처 마트에서 복숭아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과일의 붉은 빛이 화준의 얼굴을 비췄고 30년을 한결같이 살아온 평범한 가정주부의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미나 씨 아니세요? 등 뒤에서 들려온 남자 목소리에 화준의 손에서 복숭아가 떨어졌습니다. 천천히 돌아본 화준의 눈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쯤 보이는 남자는 술에 찌든 듯한 붉은 얼굴로 화준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미나 씨 맞네. 나 기억 안 나요? 조재민이에요. 강남 주점 르네상스에서. 미나. 19살부터 25살까지 화준이 강남 유흥업소에서 쓰던 예명. 30년 전 서랍 깊숙이 묻어버린 그 이름을 누군가 다시 불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입안이 바싹 말라갔습니다. 손바닥엔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저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화준은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카트를 밀어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조재민이 화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이 맞는데 뭐. 그 미모가 어딜 가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름이 이화준 씨 맞죠? 남편 성이 권 씨고 본명까지 남편 성까지. 화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공포가 목을 조였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화준은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마트를 뛰쳐나왔습니다. 주차장, 차 안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들을 붙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을 숨기고 살았는데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57살의 얼굴, 평범한 가정주부, 새 아이 엄마, 권영덕의 아내. 하지만 거울 너머로 20대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짙은 화장, 붉은 드레스, 미나에으라며 웃던 그 여자가 그날 저녁 식탁에서 형덕이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사흘 후 문자가 왔습니다. 미나 씨, 우리 한번 만나요. 남편분도 좀 소개시켜 주시고. 생판 모르는 번호. 하지만 보낸 사람은 뻔했습니다.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화준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미나 씨. 아니, 이화준 씨라고 불러야 하나? 조재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엔 공손했던 말투가 점점 달라졌습니다. 그때 참 화려했는데 지금은 평범한 아줌마로 사네요. 남편분은 아시나? 부인 과거. 화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뭘 원하세요? 뭐긴 뭐야. 옛날 생각도 나고 하니까 차 한 잔 사주면 안 되겠어? 100만 원만. 네. 이거 거절하면 남편한테 전화 한 통 하면 되는데. 권영덕 씨 맞죠? 은행 다니다 퇴직하셨다면서? 화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발. 그래, 생각해봐. 내일까지 연락 없으면 내가 직접 찾아갈게. 대기 일산 어디더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화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그날 밤 화준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낡은 손수건에 쌓여있던 분홍색 립스틱. 25살 마지막 날 다시는 이 색을 바르지 않겠어라고 다짐하며 숨겨둔 물건. 립스틱을 손에 쥐자 30년 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이틀 후 화준은 은행에서 100만 원을 빼냈습니다. 생활비 통장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이걸로 끝이야. 조재민이 지정한 장소는 한적한 공원 벤치였습니다. 가을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고 화준은 벤치에 앉아 가방 속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오, 오셨네. 조재민이 나타났습니다. 헐렁한 점퍼,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화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조재민은 봉투를 받아 흔들어 봤습니다. 돈 냄새를 맡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100, 빡빡하시네. 내가 100이랬다고 딱 100만 원만 가져와.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전부라고? 조재민이 비웃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기고 산 비밀치고는 너무 싼데? 다음엔 200 준비해. 아니면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대 화준, 아니 미나의 사진. 업소에서 찍은 것 같은. 이거 남편한테 보여줄까? 화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발, 제발요. 그럼 다음 주에 연락할게. 착한 부인 행세 계속하고 싶으면 말이야. 조재민은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화주는 벤치에 남아 하염없이 낙엽을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 다리 위에서 화주는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난간 너머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의미 있을까? 한 달이 흘렀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다시 150만 원. 화주는 조재민에게 계속 돈을 줬습니다. 생활비 통장이 바닥났고 몰래 적금을 깼습니다. 여보, 어느 날 저녁 형덕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요즘 무슨 일 있어? 화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요즘 밤마다 못 자잖아. 그리고 생활비 통장. 형덕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나갔어? 화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냥 친구가 힘들다고 해서. 무슨 친구? 당신 아무랑도 돈거래 절대 안 하잖아. 형덕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30년 같이 살았어. 당신 뭔가 숨기는 거 나 알아. 화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말 못할 일이야? 그래. 형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하지만 기억해. 우린 부부야. 무슨 일이든 같이 해결할 수 있어. 그날 밤 화주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형덕의 따뜻한 등이 옆에 있었지만 화주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말할 수 없어. 당신이 알면 날 떠날 거야. 서랍 속 분홍 립스틱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조재민에게 전화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300. 아니면 내가 직접 댁으로 찾아갈까? 못 줘요. 더 이상은 없어요. 없어? 조재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할 수 없지. 내일 오후 2시 당신 집으로 갈게. 남편 있을 시간이지? 안 돼요. 그럼 돈 준비하든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화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젠 끝이야. 그날 저녁 화주는 결심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형덕은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큰딸 민서는 노트북으로 일하고 아들 현우는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막내 수지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화준이 30년간 지켜온 이평온. 저기. 화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회의 좀 하자. 형덕이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화주는 서랍으로 갔습니다. 분홍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30년 만에 꺼낸 그것을 손에 쥐고 가족들 앞에 섰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숨긴 게 있어. 엄마는. 화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살부터 25살까지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일했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미나라는 이름으로 손님들 상대하고 술 따르고 그렇게 살았어. 수진의 책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현우의 펜이 멈췄습니다. 형덕은 그저 화준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제 와서.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준은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고백이 끝났습니다.
화주는 조재민에게 협박받은 얘기까지 모두 했습니다. 한 달간 준 돈, 사진, 그리고 내일 집으로 온다는 협박까지. 미안해. 엄마가 더러운 여자라서. 화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해. 30년 동안 속인 거야? 우리 아빠한테도? 민서야. 형덕이 딸을 불렀습니다. 아빠는 괜찮아요? 이게. 민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빠 친구들, 친척들이 알면 어떡하려고? 누나. 현우가 말렸습니다. 난 못 봐. 민서는 자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형덕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화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보. 화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오늘은. 형덕이 일어섰습니다. 각자 생각 좀 하자. 형덕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엔 화준만 남았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채 화준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화준은 짐을 쌌습니다.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있으면 이 가족이 망가져. 다음 날 새벽 5시 화준은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가족들이 방에서 하나둘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들이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형덕이 물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앉아. 형덕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화주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형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어제 밤새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 당신은 30년간 최고의 아내였어.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고 애들 키우느라 고생했고 나한테 단 한 번도 짜증낸 적 없었어. 화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9살 화준이가 뭘 했는지 나 상관없어. 난 27살 당신을 만났고 30년을 같이 살았어. 그게 전부야. 여보. 현우가 일어나 엄마 앞에 섰습니다. 엄마,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 19살이면. 거의 애잖아. 현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혼자 서울 올라와서 돈 벌려고. 엄마 혼자 다 견뎌낸 거잖아. 수진이 다가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여성학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어. 그게 엄마 잘못이 아니라는 거. 생존이었다는 거. 엄마는 우리한테 최고의 엄마야. 세 사람이 화준을 둘러쌌습니다. 민서만 방 안에 있었습니다. 민서야. 형덕이 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와. 문이 열렸습니다. 민서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나왔습니다. 엄마. 민서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어젯밤에 너무 충격받아서 생각 없이 말한 거야. 민서야. 나도 밤새 생각했어.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30년 동안 혼자 그걸 품고 살았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민서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줬고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어. 그게 진짜 엄마야. 과거는 상관없어. 화주는 가족들 품에서 평생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숨기지 않은, 부끄러워하지 않은 눈물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형덕이 화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자, 이제 그 새끼 처리하러 가자. 뭐? 조재민 그 새끼. 경찰서 가자. 같이. 오전 9시 화준은 가족들과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협박죄로 조재민을 고소했습니다. 조재민이 보낸 문자, 통화 녹음, 돈을 건네받았던 CCTV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오후 2시 조재민이 화준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조재민은 비웃으며 들어섰습니다. 어이 민아. 돈 준비. 순간 경찰 2명이 나타났습니다. 조재민 씨죠? 협박죄로 체포합니다.
조재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묵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재민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화주는 가족들과 함께 지켜봤습니다. 처음으로 화주는 당당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화준 씨, 조재민은 과거 성매매 알선과 여성 폭행으로 전과 이범이었습니다. 이번 협박죄까지 합쳐져서 실형 확정될 겁니다. 그리고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부인 외에도 다른 피해자 3명이 더 있었습니다. 부인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그분들도 구제받았어요. 전화를 끊은 화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날 저녁 화주는 서랍에서 분홍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30년간 화준을 괴롭혔던 그것을 화주는 쓰레기통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립스틱을 버렸습니다. 엄마,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응? 엄마, 이거 봐. 수진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여성상담센터에 봉사활동 신청했어. 엄마도 같이 할래? 엄마 같은 분들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화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엄마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화준은 딸을 껴안았습니다. 저녁 식탁에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형덕이 화준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여보, 많이 먹어. 응? 민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주말에 우리 다 같이 여행 갈까? 엄마 가고 싶은 데 없어? 나, 글쎄, 제주도. 현우가 제안했습니다. 거기 바다 보면서 다 같이 쉬자. 화주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형덕의 온화한 미소, 민서의 다정한 눈빛, 현우의 밝은 얼굴, 수진의 따뜻한 손. 좋아. 가자. 그날 밤 침대에 누운 화준에게 형덕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응? 이제 시작이야. 응? 숨기지 않고 사는 마음 편안한 인생. 이제 시작이라고. 화주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고마워, 여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화주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진짜 자신으로 사는 첫날 밤이었습니다. 화준 씨는 이제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숨기고 있는 무게가 있으신가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할 때 예상치 못한 사랑과 이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화준 씨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이라면 화준 씨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